핵무기 170개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밀가루 트럭 한 대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아이를 낳는 여자도 뛰어요. 2023년 3월 밀가루를 나눠준다는 소식에 600명이 몰려 12명이 압사했습니다. 이 나라는 IMF의 돈을 빌린 횟수가 24번이에요. 세계 기록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에게 항구 수익의 91%를 바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를 안 써도 매달 5억 4천만 달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요. 핵무기로 빵을 살 수는 없나 봅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96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소득은 79달러였어요. 파키스탄은요? 82달러였습니다. 파키스탄이 한국보다 잘 살았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밀가루 때문에 사람이 압사하는 그 나라가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어요. 아니, 파키스탄이 조금 더 앞에 있었습니다. 월급이 같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은 자격증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사고 꾸준히 미래를 준비했어요. 다른 한 명은 집에 총기 금고를 들였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깔고 방탄문도 달았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거기에 쏟아부은 거죠. 그렇게 6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수출과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공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파키스탄은 군사와 핵무기에 올인했습니다. 1965년 파키스탄의 부토 외무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폭탄을 만들겠다. 핵무기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두 나라 운명의 갈림길이 됩니다. 진짜로 풀을 뜯어먹게 될 거거든요. 지금 파키스탄의 교육 예산은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1.87%에 불과합니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가 2천만 명이 넘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북방 예산은 전년 대비 20%를 올렸어요. 같은 해에 정부 전체 지출은 7%나 줄이면서요. 교실에 쓸 돈은 없는데 미사일에 쓸 돈은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핵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어요. 2026년 현재 한국의 1인당 소득은 36,000달러예요. 파키스탄은 1,700달러입니다. 60년 전에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23배 차이가 벌어졌어요. 핵무기 170개를 만드는 동안 북미는 밀가루를 구걸하게 된 겁니다. 핵무기로 빵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핵무기 말고도 이 나라를 갉아먹은 게 있어요.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핵무기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안에서부터 굶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이 있습니다. 단 22개 가문이 산업자산의 66%를 독점하고 있어요. 은행 자산은요, 87%입니다. 나라 전체 경제가 사실상 22개 집안의 금고인 겁니다. 이 수치가 처음 공개된 건 1968년이에요. 반세기가 넘도록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22개 가문이니까요. 그리고 군부가 있습니다. 독립 이후 쿠데타만 4번이에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나라를 통째로 운영했습니다. 선거로 뽑힌 정부가 들어서도 얼마 못 가서 뒤집어졌어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뭔지 아세요? IT 회사도 아니고 제조업체도 아닙니다. 파우지 재단이라는 군부 소유 기업이에요. 자산이 6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9조 원이에요.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멘트도 팔고 부동산도 하고 식품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은 매년 올립니다. 총에는 돈을 쏟고 학교에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IMF가 세금 더 걷고 군사비 줄여라 라고 64개 조건을 달았는데도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라라는 큰 집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자기 보석함만 챙겨서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2021년 판도라 페이퍼스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비밀 자산을 폭로한 문서인데요. 여기서 파키스탄 장성들과 정치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나라가 IMF에 애걸복걸하면서 부재금융을 받고 있는데 장군들은 런던에 호화주택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위에서 이러니 아래에서 세금을 낼 리가 없죠. 인구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이 72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세금으로 거치는 비율이 10.6%입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안 거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하경제입니다.
나라 경제의 35%에서 45%가 장부에 안 잡히는 돈이에요. 현금으로 주고받고 뇌물로 틀어막고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세금을 거둘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는 빼먹고 아래에서는 안 내고 나라 국간이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에 24번이나 손을 벌린 겁니다. 세계 기록이에요. 2위가 아르헨티나인데 22번입니다. 그것마저 넘었어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속이 곪고 있는 나라한테 누군가 다가왔어요. 돈 빌려줄까? 도로도 깔아줄게. 항구도 지어줄게.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진짜로 끝장낸 건 밖에서 왔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다가온 건 2013년이었습니다. 이름은 CPEC. 중국이 파키스탄에 도로, 항구, 발전소를 통째로 깔아주겠다는 거대한 패키지였어요. 약속한 금액이 6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에요. 파키스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안에서는 군부가 나라를 갉아먹고 있고 세금은 안 거치고 경제는 엉망이에요. IMF한테 돈을 24번이나 빌린 나라입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 돈은 고작 24억 달러예요. 인도의 71억 달러, 베트남의 250억 달러와 비교가 안 되죠. 아무도 투자 안 하는 나라에 중국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620억 달러를 약속해놓고 실제로 들어온 돈은 254억 달러예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돈의 성격이에요. 투자가 아닙니다. 거의 다 대출이에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중 340억에서 350억 달러가 전력 부문에 쏠렸어요. 왜 하필 발전소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게임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키스탄은 자기 땅에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중국이 정해요. 주사위도 중국이 던집니다. 이기면 중국이 가져가고 지면 파키스탄이 빚을 져요. 파키스탄은 그냥 앉아서 돈을 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과다르 항구예요. 중국이 돈을 대서 지은 항구인데 수익 배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 91%, 파키스탄 9%입니다. 자기 나라 땅에 있는 항구에서 고작 9%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이에요. 항구만이 아닙니다. 발전소가 더 심해요. 중국이 파키스탄에 발전소를 여러 개 지어줬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게 용량요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안 써도 내야 하는 기본료예요. 해지 안 되는 30년짜리 헬스장 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데 운동을 안 해도 돈은 빠져나가요. 해지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파키스탄이 중국 발전소에 내는 용량요금이 얼마냐면요. 한 달에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매달 이 돈이 빠져나가요. CPEC 전에는 384억 루피였던 용량요금이 CPEC 이후 2124억 루피로 뛰었습니다. 5.5배예요. 결국 새 빚으로 험빚을 막는 상황이 됐어요. 금융권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돌려막기입니다. 파키스탄의 전력 구문, 돌려막기. 빚만 약 57억에서 68억 달러 규모예요. 중국에 매년 갚는 돈이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요.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3년 만에 155% 올렸어요. 2배 반이 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한 건 파키스탄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건 국민들이에요. 핵무기 170개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전기요금을 못 내서 어둠 속에 삽니다. 만약 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례가 있어요.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도 중국한테 돈을 빌려서 한반토타라라는 항구를 지었어요. 14억 달러짜리 항구입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의 지분 85%를 넘기고 99년간 임대했습니다. 99년이면 사실상 영원히 빼앗긴 거예요. 파키스탄은 지금 중국의 양자 외채의 72%를 빚지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290억 달러예요. 파키스탄의 최대 채권자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발전소 회사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밀린 이자를 한 푼도 깎아줄 생각이 없어요. 전액 다 내라고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는 수법. 이게 지금 중국이 파키스탄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한국과 무슨 상관인지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이 나라 청년들에게
5년 뒤에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고 싶어. 꿈이 아니라 탈출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86만 명이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2021년의 3배예요. 그 중에서 엔지니어 5,500명, 의사 2,500명, IT 전문가 12,000명, 고숙련 인력만 45,000명이 넘습니다.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등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떠난 고숙련 인력이 10만 7천 명입니다. 그 전 5년 동안 떠난 숫자보다 많아요. 국민의 37%가 이민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이 나라에서 미래를 못 보겠다는 겁니다. 인구의 64%가 30세 미만인 나라예요. 젊은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이겁니다. 떠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탈출구를 하나 찾았어요. 태양광 패널입니다. 전기요금이 3년 만에 155%나 올랐으니까요. 중국 발전소에 전기를 안 써도 매달 돈을 갖다 바치느니 차라리 지붕에 태양광을 올리자는 거예요. 2024년에만 17기가와트 분량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습니다.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광 패널이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했는데 그걸 피하려고 중국산 패널을 사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소름 돋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파키스탄이 그렇게 집착했던 핵무기 기억하시죠? 풀을 뜯어먹어서라도 만들겠다던 그 핵무기요. 이걸 만든 핵심 인물이 압둘 카디르 칸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004년에 고백을 합니다. 핵기술을 이란, 리비아, 그리고 북한에 팔았다고요. 파키스탄 정부는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면했어요. 이 나라가 만든 핵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 기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게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입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만든 핵이 지금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는 중동에서 옵니다. 이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요. 2025년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88시간 동안 교전했습니다. 만약 이 분쟁이 다시 터지고 확대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집니다. 우리 기름값이 뛰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파키스탄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핵은 우리를 겨냥하고 있고 그 분쟁은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1960년에 우리와 같은 출발선에 섰던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것. 이건 경고입니다. 6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0년 한국 79달러, 파키스탄 82달러. 같은 출발선이었습니다. 한 나라는 교육과 수출에 올인했습니다. 한 나라는 핵과 군부에 올인했어요. 한 나라는 안에서부터 골맞고 밖에서 중국이라는 투자자가 문을 두드렸을 때 사인을 했습니다. 60년 뒤 23배 격차. 정책 한 끗 차이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핵무기 170개가 국민의 밀가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2억 4천만 국민의 밥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파키스탄에도 희망은 있어요. 지붕 위 태양광으로 중국 발전소에 반기를 든 시민들처럼요. 젊은 IT 프리랜서들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탈출구입니다. 진짜 안보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에서 시작됩니다. 핵무기로 빵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파키스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60년 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중국의 부채 외교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스리랑카 편, 라오스 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